안녕하세요. 네, 외환전문역 2종 수립 업무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문제풀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시험에 가기 전에 꼭 한번 이제 반드시 풀어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론 강의가 다 마무리되고 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갖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습득하는 속도라든지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 기존에 했던 이론과 접목해서 문제풀이 뭐 답을 맞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문제풀이상의 보기들도 충분히 이해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론 강의를 전부 다 듣고 문제풀이 할 때 하는 것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문제풀이 강의를 먼저 듣는 것도 요령 중에 요령입니다만, 어찌됐건 이론 강의 이후에 문제풀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급상승하고 합격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론 강의도 했지만 우리 그 수출입 업무는 우리 이종 그 과목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고, 특히 문제도 35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떤 사례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문제도 조금씩 꽈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획득해 나가야 될 점수들은 꼭 획득을 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총 뭐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틀린 해당 보기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찾아내라 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박스를 주고 해당 박스에서 설명하는 우리 용어라든지 어떤 사례에서 설명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와,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박스의 보기의 내용 중에서 어떤 순서를 고르거나 아니면 짝을 찾아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끼시는 게 박스에 있는 보기를 다 읽어야 되는 문제 중에서 사례형 문제를 많이 헷갈리시기도 하고, 실전 문제 접목함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문제풀이 시간에 좀 특별하게 뭐 한 문제나 두 문제씩 여러분들한테 사례 문제를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을 할 테니까 마지막 강의 끝나기 전에 한 문제씩 더 추가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례 문제들을 통해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조금만 접목해 보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요령은 제가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차분차분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문제풀이 강의는 조금 재밌게, 이론 강의보다는 그래도 푸는 재미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먼저 풀어보시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니까 기존에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니까 쉽게 우리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강의는 우리 교재의 내용은 책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의 문제를 이제 풀어보고 보기상의 내용들을 다 본다면 우리 그 원래 교재에 있는 그 책을 한 회독 정도는 읽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 이외에 이런 보기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무역거래의 정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예, 무역거래의 정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역거래의 정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문제 푸는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뭐 법적으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역이라 하는 것은 유형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예, 일반적으로는 맞죠. 일반적으로는 유형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역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 물품이 아닌 기타의 용역거래 등은 무역 외의 거래로 분류하는 것이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무역과
용역 이런 것들은 분류가 되어 있었죠.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괴리감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 대외무역법상에서는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의 정의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무역의 정의가 약간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용역을 거래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혼동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실게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의 규정, 유형의 물품뿐만 아니라 특정 용역의 수출입까지도 무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맞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있으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입은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리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입까지도 우리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의 정의로 보고 있다. 예, 무역의 정의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의 분류법과 대무역법상의 무역의 분류법이 약간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이 오실 수 있고, 네 번째, 대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는 부호 문자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등으로서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맞습니다. 맞고, 이러한 물품들까지도, 이러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까지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한 절차, 수출 절차죠. 수출 절차인데 수출 절차 중에서도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의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예, 순서대로 나열한 것.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자,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맨 처음에는 당연히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겠죠. 뭐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환엄이라든지 뭐 신용장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먼저 돼야 되나? 뭐 이런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쉬운 문제라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신용장 거래에서 원래 같으면은 개설 의뢰인이 누구다? 수입자죠.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을 한다. 그렇죠? 개설을 한다. 신용장을 개설을 해서 또 개설은행이 또 통지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하게 되죠. 신용장에 통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수출자가 신용장에 수취를 하게 됩니다. 신용장에 수출자나 또는 같은 뜻이에요. 수출자를 우리가 신용장상에서는 수익자, 베네피셜이라고 하죠. 수익자가 신용장을 수취를 하게 됩니다. 신용장을 수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우리가 수출 물품에 선적을 하게 되죠. 수출자가 수출 물품에 선적을 하게 됩니다. 수출 물품에 선적을 한 다음에는 그 수출 해당 BL과 그리고 뭐 BL이나 뭐 선적 서류와 같이 수출 환화음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기역, 리을, 디귿, 니은